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8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 4시 21분인데요. 경기 포커스 뉴스 브리핑 오늘은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하도 더우니까 어제가 입추인 줄도 몰랐는데요. 어제가 입추였답니다. 가래문턱. 근데 이게 입추 때 요즘에 항상 느끼는 게 그렇게 덥던 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건 조금 느끼는데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무실 온도도 이제 26도까지 막 떨어집니다. 바깥에 지금 온도는 31도라고 하는데요. 항상 또 요 다음 주가 지나면 한 8월 10일이 넘어가면 아침 저녁 바람이 좀 더 시원해질 것이고 8월 15일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시원해지더라. 우리가 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계절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8월 8일 날 방송을 준비하면서 입추에 관한 좋은 수필이 있을까 쭉 찾아보다가 신연복 선생 감옥으로부터 사석에 나왔던 입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 옆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필 또 신연복 선생이 이 글을 쓰신 날도 입추가 하루 지나고 쓰셨던 모양입니다. 어제가 입추입니다. 폭스의 한가운데 낀 입추가 거짓 같기도 하고 또 불쌍하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추는 분명 폭염의 머지않은 종말을 예고하는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대목, 다음 대목요. 다만 모든 선지자가 그러하듯 먼저 왔음으로 해서 불쌍히 보이고 믿기지 않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경주뉴스, 경주포커스톱은 이 국무조정실이 경주시청을 3일째 감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톱뉴스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면, 특히 감사를 할 동안에는 경주시청에 경주시청 청년감사관이라고 옛날에 감사 담당관실이라고도 했던 그 사무실 옆에 상시감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을 하고 경주시 공무원들에게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좀 가져오 달라, 어떤 사람을 불러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경주시청 감사과 직원들에게 이 국무조정실 감사관들이 어떤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 자료 목록을 알 수 있으면 이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워낙 감사가 민감한 일이잖아요. 이 민감한 감사가 진행될 때 경시 공무원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괜히 말했다가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게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취재한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한두 개 좀 알려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나 싶긴 한데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좀 조각을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통화해보고 또 언론 보도 나온 뉴스들도 왜냐하면 다른 기자들도 취재를 했을 테니까요. 취재를 해본 결과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인데 이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나온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에서 경주시청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전혀 없는 일은 아닌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6일 날 감사를 시작을 했고 6일, 7일 한 이틀 동안 한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일째.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더 불안감이 커지겠죠. 이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무조정실 우리가 한번 제가 조직도를 한번 봤더니만은 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바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니까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 운영기관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국정운영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경주시청을 감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없는 일은 아니다. 이게 국무조정실에 이 조직도인데요. 국무총리가 있고, 총리 비서실이 물론 있고, 국무조정실이 있고, 총리 비서실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 뭐, 국무 1차장, 국무 2차장이 있고, 여기 보면 공직복무관리관이라고 있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이라고 해서 이 조직도에 보면, 이 공직복무관리관이 하는 일이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에 관한 사항, 뭐 공직자 고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공무원 선발, 공직사회 기관 확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 및 제도 개선의 사항, 그 밖에 뭐 공직자 복무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와 갑질, 성비위 등 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는 이게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아마 실명으로 받는가 봐요. 제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사항을 팩스나 대표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주시에 대한 이번 감사는 그래서 이 국무조정실이 뭔가의 그 제보를 받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경주시청 직원의 제보가 아니겠느냐, 실명으로. 시청의 제보를 받고 이 제보의 사실이냐, 거짓이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여서 아무 쪽도 확인이 안 된 이야기고, 그러나 대체로 현재까지 많이 주변에서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 시청 직원 중에 해외여행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익명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아마 내일까지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경주시청 내에서 감사 책임자는 옛날에는 감사 담당관이라고도 하고 뭐 그랬던 직책인데, 현재는 준환희 시장 들어오고는 이 청년감사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을 해서 개방형직으로 공모도 한번 했고, 그래서 5급으로요. 외부 인사가 청년감사관을 하기도 하다가 또 내부 직원으로 한 2년 하다가, 이번에 그 청년감사관이 그 내부 직원, 그 외부에서 들어왔던 분들은 2년 하고 그만뒀고, 내부에서 되었던 청년감사관은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7월 초부터 공석인 걸로 나타납니다. 공석이고, 그래서 현재는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경주시가 7월 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제 7명의 서류준영 합격자가 발표를 했고, 내일 그 최종적으로 면접을 거쳐서 이달 중으로 아마 청년감사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한번, 일부 관련된 보도를 한번, 다른 쪽에서 나온 보도를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의 경우에 경주시가 청렴도가 떨어지면 어쩌나 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받다가 2022년 작년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번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하루아침 월급투입이 되고 청렴도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 이거는 이제 경주시장 쪽의 걱정인 것 같고,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한 부서의 돈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돈다 정도,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통신에서도 어제 보면
해외여행 비위투서, 이 익명이다. 익명은 아닌 것 같고, 제목은 이렇게 뽑아놨는데, 내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용은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서, 지난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부 부서 공무원 3, 4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가 돼서 감사를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국무조정실에서 보면 제보자 성명을 가능하면 밝히는, 그래야 이게 확인을 자기도 또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아무 제보를 다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참에 그래서 작년에 경주시 매년 해외여행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제가 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경주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배낭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00에서 120명, 1인당 15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8일 동안에 이 8일까지 인정을 하는 이 배낭여행비를 경시가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시 공무원이 뭐 2,000명이 안 되는 숫자인데 연간 100명에서 120명 정도 배낭여행 본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그 공무원들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뭔가 비위가 드러나서 그런 것이다라는 뭐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제보자 통화를 했는가 봐요. 뉴스원에서는. 그 정도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 일부 보도들도 저 대개 보도가 내용이 없습니다. 뭐 감사 착수했다 정도 이러면서 오늘 속보까지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이고, 노컷도 마찬가지. 요런 정도의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워낙 공식적인 확인이 없기 때문에 추측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경주 포커스 추측은 아까 보도해 드린 대로 이 제보를 받고 또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공직기관 확립을 해서 부패행위와 갑질, 성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아마 국무조정실이 받은 것 같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위한 감사할 가능성이 많다. 뭐, 그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업무를 보면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기관과 관리되는 부서들은 요 공직복무관리관 요 부서뿐이거든요. 요 부서에서 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결국은 공직기관 또는 이 부패행위와 갑질 뭐 이런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가능성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3일씩이나 3명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정도 추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경주 출신 조이스 화백이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특별전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에서 8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내일 오후 4시에 전시 개막식, 이 전시회 현장에서 열리고,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람료는 물론 무료이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경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92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시설 쪽에 공단이 시군구 지방공기업이 92개라고 하는데, 이번에 5개가 최고 등급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5개 가운데 굳이 순위로 이야기하면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곳 가운데 4위. 그래서 2017년 경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에 이 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게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건데, 이 정태룡 이사장이 이 행안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공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되기도 했고, 아마 이 영향도, 물론 이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내부적인 혁신 노력이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조직의 안정 속에 내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 출신이어서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 어제 월성원전 변압기가 정지가 되면서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1호기하고 3호기가 이 변압기가 정지되면서 동시에 정지가 됐는데 이 전선을 잘못 만져서 팍 튀면서 그 작업자가 다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 디젤 발전기가 가동돼서 발전소에 뭐 전력 공급은 바로 됐고, 아시다시피 1호기는 연구 정지 상황이고 3호기는 5월 1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 기간 중에 그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방사능 유출이나 특이 사항은 뭐 없었다 늘 밝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월성원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잦아요.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고. 조금 좀 더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KT 매장 6곳이 이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후동맹 우리 동네 쉼터로 경주시하고 KT 대구광역본부가, 경북광역본부가 협의를 하면서, 요거는 뭐 성동기동에 있는 건데 KT 직영 매장 6곳이라고 합니다. 요 안내 지정 인증 현판을 부착해 놓고 하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면 뭐 휴식, 더위를 피해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생수, 부채 제공한다고 하고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주시에서는 뭐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무더위 쉼터로 또는 한파 쉼터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도 일상생활 공간에서 가깝지 않으면 별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KT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뭐 이용 편의가 있지 않겠냐. 버스 타고 다녀보면 무더울 때 요런 데 잠깐 약국이나 뭐 요런 것들 가까이 있는데 좀 들어가서 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버스 정류장 주변에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른 데보다 이런 무더위 쉼터나 이런 것은 우리 쉼터들이 보면 대개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들이 보면 그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뭐 황송원에하고 돈 비싸게 들어서 한 세 군데인가 정도는 뭐 공기청정기도 해놓고 해놨습니다만, 대개 비만 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무덥고,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의자는 뭐 여름에 열받아 뜨겁고, 오히려 대개 보면 버스 정류장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바깥에 가로수 그늘이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왜? 버스 정류장이 더 덥기 때문에 오히려 정류장을 약간 피해서 그늘에 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왕이면 이런 무더위 쉼터나 이런 걸 기왕 할 것 같으면 버스 정류장 주변에 약국, 상점, 뭐 상점은 좀 그렇고 약국 이런 데를 좀 많이 지정을, 근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텐데,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경주시가 보내온 보도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저출생 산후 졸업이 5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해드린 이야기여서, 경주 포커스 뉴스는 일단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계 인사로 지정을, 임명을 하고 해서, 왜 환경부 장관에는 개발론자를 임명을 시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꼭 하필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쪽에 사람들을 계속 임명을 할까. 그래서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이겼다, 봐라, 일종의 도발이고 선언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까지 하는데, 오마이뉴스 제목은 막장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이 김형석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19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특히 김형석 이사장은 과거 지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선엽을 옹호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는 서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뉴라이트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8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김이 만세운동 이후에 상해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도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19년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두고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이 없는, 그 중에서 그게 어떻게 정부로서 인정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에서 식민지 해방운동하는 어떤 정부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은 물론 있고 다 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영토다, 이건 우리의 주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독립선언을 하고 망명정부를 세우든 임시정부를 세우든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 저말에도 있는 것이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하다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그것도 광복절을 불과 일주일 앞둔 그제 대통령 휴가 중에 이렇게 결재를 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수사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사도 받고 휴가 가서 막 이런 사진을 뿌리고 있고, 오늘 어디 사진 나왔던데 이제 다 끝났다 이거잖아요. 하루 늦게 이런 사진이나 배포하고, 이 국민들 보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 보고 정말 이제 복장 터져라는 거 아니면 도대체 뭐냐.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설명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특히 이 보수주의자도 아니죠. 보수주의자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이익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우리가 보수주의자 내지는 심지어 극우까지도 그렇게 보는데, 이건 일본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우리가 오히려 그 방법을 강제라는 옆에다가 전시실 만들고 거기다 강제라는 표현도 일본이 뺐는데도 그걸 알고도 우리가 묵인해주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독립운동가의 가족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 회장, 옛날 안기부장도 했던 이종찬 광복회 회장께서도 이 대통령실의 일제강점기의 밀정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통을 표출했을까요? 이런 막대먹은 정권이 있는 반면에 이 금메달 따고도 매너 좋게 전 세계로부터 박수받는 어제 박태준 선수 같이 이런 선수도 있고 한데, 어른들이 이 젊은 사람들의 인식에 너무나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가장 극명한 정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렇고요. 포털에서 제목만 보더라도 별로 수 없네요. 예.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덥긴 더운데 밤에 올림픽 보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내일 또 한 주를 정리하는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8월 8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